평생을 살아오면서 마음이 편안한 날이 얼마나 되십니까?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평온한 인생은 환경이 아니라 마음을 다스리는 힘에서 시작된다고 말입니다. 좋은 일이 많아서 평온한 게 아니라 마음이 평온하기 때문에 평온한 것이라고 말입니다. 60년을 살아오신 여러분이라면 이 말의 깊이를 아실 겁니다. 오늘은 공자가 가르친 마음 관리의 비법에 대해 여러분과 함께 차분히 나눠보려 합니다. 공자는 일찍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늘 흔들리는 이유는 밖이 아니라 안에 있다고 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평온하고 어떤 사람은 불안합니다. 같은 말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웃고 어떤 사람은 화를 냅니다. 무엇이 다를까요? 공자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마음이 다르다고 말입니다. 환경은 같아도 마음이 다르면 느끼는 것이 다르고 느끼는 것이 다르면 삶도 달라진다고 말입니다. 논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군자는 태연하고 소인은 항상 근심한다고 말입니다. 군자의 마음은 잔잔한 물과 같고 소인의 마음은 파도 치는 바다와 같습니다. 평온하지 않은 인생의 첫 번째 원인은 걱정입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멀리 있는 걱정이 없으면 가까운 근심이 있다고 말입니다. 어제 일을 걱정하고 오늘 일을 걱정하고 내일 일을 걱정합니다. 자식 걱정, 돈 걱정, 건강 걱정으로 마음이 쉴 틈이 없습니다. 걱정이 걱정을 낳고 불안이 불안을 키웁니다. 두 번째 원인은 비교입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교하는 마음이 평화를 앗아간다고 말입니다. 남의 집과 내 집을 비교하고 남의 자식과 내 자식을 비교하고 남의 인생과 내 인생을 비교합니다. 비교할수록 내 것은 초라해 보이고 남의 것은 좋아 보입니다. 이것이 마음을 피로하게 만듭니다. 세 번째 원인은 분노입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화를 참지 못하면 마음이 무너진다고 말입니다. 작은 일에도 화를 내고 서운한 일에 며칠을 끙끙 앓고 과거의 상처를 계속 되새깁니다. 분노는 상대를 해치지만 더 많이 해치는 것은 자기 자신입니다. 공자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음이 바쁘면 삶도 바빠진다고 말입니다. 몸은 가만히 있어도 마음이 이리저리 뛰어다니면 그 사람의 삶은 바쁜 삶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걱정하고 하루 종일 불안해하고 저녁에 잠들 때까지 서운해합니다. 몸은 쉬어도 마음이 쉬지 못하니 진짜로 쉬는 게 아닙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군자는 느리게 말하고 빠르게 행동한다고 말입니다. 첫 번째 마음 관리 비법은 감정을 바로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공자는 이것을 마음의 여백이라고 불렀습니다. 화가 나는 일이 있을 때 즉시 화내지 마세요. 잠시 멈추세요. 숨을 깊이 쉬세요. 그리고 생각하세요. 이것이 정말 화낼 일인지, 화를 내면 무엇이 나아질지 말입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화는 빨리 오지만 천천히 가라고 말입니다. 순간의 분노로 한 말은 평생의 후회가 되고 순간의 행동은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서운한 일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즉시 표현하지 마세요. 하루 이틀 지나고 나면 그게 그렇게 서운한 일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논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분노를 옮기지 말고 잘못을 되풀이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분노를 옮긴다는 것은 한 사람에게 받은 화를 다른 사람에게 푸는 것입니다. 밖에서 받은 화를 집에서 풀지 마세요. 자식에게 받은 서운함을 배우자에게 풀지 마세요. 감정과 감정 사이에 여백을 두세요. 그 여백이 여러분을 지킵니다. 마음의 여백을 만드는 구체적인 방법은 이렇습니다. 화가 날 때 10가지 세어보세요. 서운할 때 창밖을 보세요. 불안할 때 걸으세요. 움직이는 동안 마음이 가라앉습니다. 공자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하기 전에 3번 생각하라고 말입니다.
한 번은 이 말을 해야 하는지, 두 번은 이렇게 말해야 하는지, 세 번은 지금 말해야 하는지 생각하라는 겁니다. 감정을 바로 반응하지 않는 것은 참는 게 아닙니다. 지혜롭게 선택하는 겁니다. 순간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평온을 지키는 선택을 하는 겁니다. 60대가 되면 특히 이것이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감정 회복이 느려집니다. 한 번 화내면 진정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한 번 서운해하면 풀리는데 며칠이 걸립니다. 그러니 애초에 감정을 크게 흔들지 않는 게 낫습니다. 바로 반응하지 않고 여백을 두고 천천히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그것이 평온을 지키는 첫 번째 비법입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군자는 자기와 겨루고 소인은 남과 겨룬다고 말입니다. 두 번째 마음 관리 비법은 비교하는 마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공자는 비교가 마음을 피로하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봤습니다. 남의 삶과 나의 삶을 나란히 두지 마세요. 남은 남의 속도로 가고 나는 나의 속도로 가면 됩니다. 빠르다고 좋은 게 아니고 느리다고 나쁜 게 아닙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군자는 화합하되 같아지려 하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함께 어울리되 남과 같아지려 애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각자의 길이 있고 각자의 삶이 있습니다. 누구네 자식은 성공했다더라, 누구네 집은 크다더라, 누구는 손주가 몇이라더라 하는 비교를 멈추세요. 그런 비교는 평온을 깨뜨릴 뿐입니다. 논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욕되지 않고 그칠 줄 아는 사람은 위태롭지 않다고 말입니다. 비교는 끝이 없습니다. 누군가보다 나으면 또 다른 누군가와 비교하게 됩니다. 더 좋은 것을 보면 내 것이 초라해집니다. 이것이 만족을 모르는 삶입니다. 비교를 내려놓으려면 감사를 연습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감사한 일 3가지를 떠올리세요. 건강한 것, 지붕이 있는 것, 밥을 먹을 수 있는 것 말입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친 밥을 먹고 물을 마시고 팔을 베고 누워도 즐거움은 그 가운데 있다고 말입니다. 많이 가진다고 행복한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과거에 나와도 비교하지 마세요. 젊었을 때가 좋았다고, 예전이 나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은 지금대로 좋은 점이 있습니다. 공자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 된다고 말입니다. 남의 자리를 부러워하지 말고 내 자리에서 편안하라는 겁니다. 비교를 내려놓으면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남 신경 쓸 필요가 없고 남의 눈치 볼 필요가 없습니다. 내 삶에 집중하고 내 평온을 지키면 됩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욕심이 적으면 걱정도 적고 욕심이 많으면 걱정도 많다고 말입니다. 세 번째 마음 관리 비법은 욕심을 줄이는 것입니다. 공자가 평생 강조한 것이 절제와 중용입니다. 더 가지려는 마음이 평온을 깨뜨립니다. 더 많이, 더 좋게, 더 크게 가지려 하면 할수록 마음은 불안해집니다. 가져도 만족하지 못하고 잃을까봐 두려워집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용이란 지나침도 부족함도 아닌 것이라고 말입니다. 너무 많이 가지려 하지도 말고 너무 아끼지도 말라는 겁니다. 60대가 되면 욕심을 줄여야 합니다. 더 채울 때가 아니라 비울 때입니다. 물건도 비우고 마음도 비우고 집착도 비워야 합니다. 논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군자는 의로움을 생각하고 소인은 이익을 생각한다고 말입니다. 무엇을 얻을까 생각하지 말고 무엇이 옳은가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자식에게도 욕심내지 마세요. 자식이 이렇게 되기를, 저렇게 살기를 바라는 것도 욕심입니다. 자식은 자식의 길이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지켜봐 주세요. 재산에 대한 욕심도 내려놓으세요.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많이 남긴다고 자식이 행복한 게 아니라고 말입니다.
좋은 추억과 좋은 가르침이 진짜 유산입니다. 욕심을 줄이는 구체적인 방법은 이렇습니다. 필요한 것과 갖고 싶은 것을 구분하세요. 정말 필요한 것만 가지고 필요 없는 것은 버리세요. 옷장을 정리하세요. 안 입는 옷은 누군가에게 주세요. 서랍을 정리하세요. 안 쓰는 물건은 과감히 버리세요. 물건을 버리면 마음도 가벼워집니다. 공자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적게 가지되 소중히 하는 것이 많이 가지되 허투루 하는 것보다 낫다고 말입니다. 욕심을 줄이면 걱정이 줄어듭니다. 지킬 게 적으니 걱정도 적습니다. 마음이 가벼우니 평온도 쉽게 옵니다. 이것이 공자가 말한 절제의 지혜입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군자는 필요 없는 관계를 정리할 줄 안다고 말입니다. 네 번째 마음 관리 비법은 관계에서 마음을 소모하지 않는 것입니다. 공자는 관계의 거리를 아는 것이 지혜라고 봤습니다. 모든 인연을 끝까지 붙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상처 주는 사람, 에너지를 빼앗는 사람, 만나면 피곤한 사람과는 거리를 두세요. 이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평온을 지키는 지혜입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은 사람 한 명이 100명의 아는 사람보다 낫다고 말입니다. 많은 사람을 만날 필요가 없습니다. 진짜 마음 편한 사람 몇 명이면 됩니다. 논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벗은 세 가지가 이롭다. 정직한 벗, 신에 있는 벗, 견문이 넓은 벗이라고 말입니다. 이런 사람과 가까이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과는 멀리 하세요. 자식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가까우면 서로 부담입니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세요. 자주 연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서로의 삶을 존중하는 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공자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란 거리의 지혜라고 말입니다. 너무 가까우면 서로 다치고 너무 멀면 관계가 끊어집니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예입니다.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해서 괴로우시다면 용서하되 다시 가까이 하지는 마세요.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의 평화를 위한 겁니다. 관계에서 마음을 소모하지 않으려면 기대를 내려놓으세요. 자식이 이렇게 해주기를, 친구가 이해해주기를 기대하지 마세요. 기대가 없으면 실망도 없습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군자는 남에게 구하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자기 마음의 평화는 자기가 지키는 것이지 남이 지켜주는 게 아닙니다. 관계를 정리하면 평온해집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만 만나고 하고 싶은 말만 하고 가고 싶은 곳만 가세요. 이제는 그렇게 살아도 됩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루에 3번 자기를 돌아보라고 말입니다. 5번째 마음 관리 비법은 하루를 정리하는 습관입니다. 공자는 지나간 일을 마음속에서 다시 살지 말라고 가르쳤습니다. 저녁이 되면 하루를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오늘 있었던 일을 돌아보되 오래 붙잡고 있지 마세요. 좋았던 일은 감사하고 속상했던 일은 흘려보내세요.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나간 일은 말하지 말고 이루어진 일은 간하지 말고 지나버린 일은 추궁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후회해봤자 바뀌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의 서운함을 저녁까지 가져가지 마세요. 오늘의 화를 내일까지 끌고 가지 마세요. 논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날마다 새로워진다는 것은 어제를 버리고 오늘을 사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매일 새롭게 시작하세요. 어제의 짐을 오늘까지 짊어지지 마세요. 하루를 정리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이렇습니다. 잠들기 전 조용히 앉아서 오늘 하루를 떠올려 보세요. 잘한 일 하나, 감사한 일 하나, 내일 하고 싶은 일 하나를 생각하세요. 잘못한 일이 있으면 인정하세요. 내일은 고치겠다고 다짐하세요. 그리고 놓아주세요. 계속 붙잡고 있으면 잠도 오지 않고 마음도 불편합니다. 공자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을 마무리하는 태도가 내일의 평온을 만든다고 말입니다. 오늘을 깨끗이 정리하면 내일은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걱정거리가 있어도 저녁에는 내려놓으세요. 밤에 걱정해봤자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잠을 설치고 건강만 해칩니다. 걱정은 내일 아침에 하세요.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군자는 밤에 편히 잔다고 말입니다. 마음에 거리낌이 없으니 편히 자는 겁니다. 하루를 잘 정리하면 편히 잘 수 있습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마음을 가볍게 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60대입니다. 젊을 때와는 달라져야 합니다. 속도를 줄이고 욕심을 줄이고 감정을 가볍게 해야 합니다. 공자는 60세를 이순이라고 했습니다. 귀가 순해진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을 들어도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지입니다. 젊을 때는 빨리 가야 했습니다. 성공해야 하고 이뤄내야 하고 증명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닙니다. 천천히 가도 됩니다.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군자는 느긋하고 소인은 조급하다고 말입니다. 평온은 여유에서 나옵니다. 마음이 바쁘면 평온할 수 없습니다. 감정도 가볍게 해야 합니다. 젊을 때는 크게 화내고 크게 서운해하고 크게 슬퍼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가볍게 흘려보내세요. 논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70이 되어야 마음대로 해도 법도를 넘지 않았다고 말입니다. 억지로 참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평온해지는 경지입니다. 60대에 필요한 마음 관리의 핵심은 선택입니다. 평온은 주어지는 게 아니라 선택하는 겁니다. 화낼 수도 있지만 참기로 선택하고 비교할 수도 있지만 감사하기로 선택하는 겁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운명은 하늘에 있지만 마음은 내가 다스린다고 말입니다. 환경은 바꿀 수 없어도 마음은 바꿀 수 있습니다. 평온을 선택하세요. 매 순간 평온을 선택하세요. 화날 때 평온을 선택하고 서운할 때 이해를 선택하고 불안할 때 감사를 선택하세요.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익숙하지 않고 잘 안 됩니다. 그런데 계속하면 쉬워집니다. 선택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성품이 되고 성품이 삶이 됩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평온한 사람은 말이 적고 마음이 깊다고 말입니다. 평온한 사람은 어떤 모습일까요? 공자가 그린 군자의 모습이 바로 평온한 사람입니다. 첫째, 말이 적습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을 조심하고 행동을 신중히 하라고 말입니다. 평온한 사람은 불필요한 말을 하지 않습니다. 꼭 필요한 말만 하고 나머지는 침묵합니다. 둘째, 분노보다 이해를 먼저 택합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군자는 남의 좋은 점을 보고 소인은 남의 나쁜 점을 본다고 말입니다. 평온한 사람은 상대의 잘못을 보지만 화내지 않습니다. 이해하려 노력합니다. 상대도 사정이 있고 상대도 힘들다는 것을 압니다. 셋째,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빈낙도라고 말입니다. 가난해도 편안하고 도를 즐긴다는 뜻입니다. 평온한 사람은 완벽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인정합니다. 부족해도 괜찮고 느려도 괜찮고 작아도 괜찮습니다. 논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군자는 구차하지 않다고 말입니다. 급하게 서두르지 않고 억지로 맞추려 하지 않습니다. 자기 속도로 가고 자기 방식대로 삽니다. 넷째, 감사할 줄 압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 부자라고 말입니다. 평온한 사람은 작은 것에도 감사합니다. 햇살이 따뜻한 것, 밥이 맛있는 것, 잠자리가 편한 것에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평온을 지킵니다. 다섯째, 홀로 있어도 편합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군자는 홀로 있어도 즐겁다고 말입니다. 평온한 사람은 외롭지 않습니다. 혼자 있어도 마음이 풍요롭고 조용해도 지루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과 편안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평온을 선택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60년을 살아오셨습니다. 많은 걱정을 하셨고, 많은 화를 내셨고, 많이 불안해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평온을 방해하는 습관을 내려놓으세요. 즉시 반응하는 습관, 비교하는 습관, 욕심내는 습관, 집착하는 습관을 하나씩 내려놓으세요.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음의 짐을 하나씩 덜어내라고 말입니다. 한꺼번에 다 버릴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씩 천천히 덜어내면 됩니다. 오늘은 즉시 반응하지 않는 연습을 하세요. 화가 나려 할 때 잠시 멈추는 연습을 하세요. 내일은 비교하지 않는 연습을 하세요. 감사한 일을 떠올리는 연습을 하세요. 모레는 욕심을 줄이는 연습을 하세요. 필요 없는 물건을 하나 버리는 연습을 하세요. 이렇게 매일 조금씩 연습하면 어느새 평온이 습관이 됩니다. 논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말입니다. 큰 변화는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지금부터라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60이 늦은 나이가 아닙니다. 공자는 70이 되어서야 자유로워졌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공자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다고 말입니다. 지나온 60년도 중요하지만 앞으로의 시간은 더 중요합니다. 평온하게 사세요. 마음 편하게 사세요. 화내지 말고 비교하지 말고 욕심내지 마세요. 있는 그대로 감사하며 사세요. 좋은 사람과 시간을 보내세요. 편한 사람을 만나고 마음 맞는 사람과 이야기하고 함께 웃을 수 있는 사람과 함께 하세요. 작은 것에 기뻐하세요. 햇살, 바람, 꽃, 새소리에 귀 기울이세요. 맛있는 밥, 따뜻한 차, 편한 의자에 감사하세요. 이런 작은 것들이 평온을 만듭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평온한 인생은 환경이 아니라 마음에서 시작된다고 말입니다. 여러분은 60년을 살아오시면서 많은 일을 겪으셨습니다. 기쁜 일도 있었고, 슬픈 일도 있었고, 힘든 일도 있었을 겁니다. 그 모든 것이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이제는 평온할 때입니다. 더 싸울 필요도, 더 증명할 필요도, 더 얻을 필요도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편안하게 살 때입니다. 공자가 가르친 5가지 마음 관리 비법을 기억하세요. 감정을 바로 반응하지 않고, 비교하지 않고, 욕심을 줄이고, 관계를 정리하고, 하루를 잘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조금씩 나아지면 됩니다.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평온하면 됩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군자는 태연하다고 말입니다. 마음이 평온하면 얼굴도 평온해지고 얼굴이 평온하면 삶도 평온해집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평온하고 고요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매일 아침 평온한 마음으로 일어나고 매일 저녁 감사한 마음으로 잠들기를 바랍니다. 걱정 대신 감사를, 분노 대신 이해를, 비교 대신 만족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공자가 가르친 평온한 인생의 비법입니다. 마음이 평온하면 세상도 평온해 보입니다. 같은 세상이지만 다르게 보입니다. 평온은 환경이 주는 게 아니라 마음이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평온을 선택하세요. 매 순간 평온을 선택하세요. 그러면 남은 인생은 여러분이 원하던 그 평온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전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많은 분들에게 평온을 나누는 힘이 됩니다. 늘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